현재 우리 국민은 대표적으로 재산권 가운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재산권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권력자들이 부패했다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마당이 통째로 이 부동산이라는 그 재산권, 우리 전체 국민의 그 소유 재산을 봤을 때 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거기에서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부동산인가? 그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정책에 실패해서, 그리고 혁명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죠. 국민이 느끼는 것은 뭐 집값이라든지 세금이 폭등했다든지, 그 세금이 무슨 자라는 풀도 아니고 그냥 폭등합니까? 이거야 당연히 정권에서 그걸 올리니까 올라가는 것이지, 세금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저번에 그 LH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좌파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씨는 이거를 법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중에는 뭐 이러고 저래서 무죄다 이런 무죄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LH 사건 처음 났을 때, 이게 이제 밝혀졌을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법적인 사건으로 되고 나니까 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그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법의 적용을 좁혀놓으면 입증되는 것도 좁아지죠. 그래서 무조건 작아지는 겁니다. LH 사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뭐 일본식으로 말해서 상당히 책임자들은 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잠잠해졌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나온 게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꽝 때리면서 이재명을 끌어내릴 거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게 점점 그 보수 정치권의 사건으로 돼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수 정치권의 사건으로 넘어오는데, 최초의 그 씨앗이라고 할까? 최초의 말뚝을 딱 박은 그게 곽상도 의원 사건입니다. 이 곽상도 의원을 출발로 삼아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도 리마연에서 곽상도 의원이 만일 개인 범죄라면, 왜냐하면 이것은 속칭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익을 받다든지 어땠다든지 하는 거는 대체로 심해봤자 개인 범죄로 빠집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에 넘겨라. 그래서 리마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거 흔들지 마라, 적에게 이용당하는 거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 말뚝을 박아줬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제 전 의원은 지금도 결백하다고 하면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길게 두고 봐야 할 겁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든지 아니면 법원에도 못 가든지 그게 끝나는 순간이 돼야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이 딱 한 것이죠.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인물이. 책임질 능력도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게 해놓은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끄집어내니까 그거 다 과거 보수 정권 쪽에 있던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검 문제인데 특검 입장만 확인을 하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쪽하고 같이 해갖고 같이 특검하자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무슨 조건부 특검이냐 뭐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윤석열 후보도 그래 그러면은 같이 특검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디가 가장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야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 2014년부터의 일들이 신경이 쓰이겠죠.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바로 그 시점의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찾아낸 게 뭐냐면 2004년부터 특검하자. 원래 그 전에 보수 정권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 엮어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대장동 사건이 문제되는 것은 2017년 이후 좀 더 좁혀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 폐해가 극에 달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뿌리라면 그 몸통, 줄기는 문재인이다. 뿌리가 20%라면 몸통이 80%다. 이 사건은 현재 사건이다. 과거 사건이 아니다.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도 이걸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마냥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또 마냥 보수 정권에게 모든 걸 다 씌워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누구 머리가 더 좋으냐. 그 능력 대결이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전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경선 후보 등 이런 사람들이 그랬죠. 대장동 이거로 이재명 잡자.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돈 문제야. 뭐 돈 문제 계산하면은 뭐 그게 얼마 나오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런데 보수 쪽 사람들이 차곡차곡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길을 잃은 겁니다.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건가? 이거 캐다가 혹시 우리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아주 황금 같은 20여일 이 기간 동안에 대장동 일타 강사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일타 강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짜 혹은 복덩이 이런 건 아니다. 결국은 칼 날을 잡든
칼 손잡이를 잡든 더 능력이 위인 자가 이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